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대요.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집 좀 빼달라고. 애들은 어리고 짐은 한가득인데 전세 만기 날짜는 다가오고 와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박 언니입니다. 오늘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주변에서 내 집 마련, 내 집 마련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. 근데 이 내 집 마련이 어떨 때는 그게 무슨 남의 일이지 나한테는 해당이 없어 하면서 한 귀로 흘려듣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귀에 빡 꽂히면서 나도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지? 뭘 알아야 하지? 막 이러면서 막 나도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. 저는 신혼 1년 차 정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점점 많아졌어요. 어떻게 하면 급여를 올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잔뜩 올릴 수 있을까에 되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동산에 눈을 딱 뜨여지고 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신혼 전셋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?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고, 안 되겠다. 신랑이랑 협의를 해서 그 전셋집을 계약을 종료하고 월세집으로 옮깁니다. 그래서 그 전세금에서 월세로 가면 이렇게 보증금이 훨씬 줄어들잖아요. 이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말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계속 새빵살이를 거듭했어요. 얼마 전에 친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.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집 좀 빼달라고. 근데 애들은 어리고 짐은 정말 많은데 전세 만기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듣는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.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도시는 양주시에 있는 옥정신도시라는 곳입니다. 지금 신도시가 싹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몇천 세대나 되는 대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합니다. 그럴 때 당장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주인도 있지만 당장 살기는 어려우니까 전세나 월세로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몇천 세대나 되는 대단지가 몇 개나 있다고 했죠. 그런 전세와 월세 매물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리고 모두 다 새 아파트, 새 집이에요.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. 제일 싼 집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입주를 하게 됐죠. 그래서 2년 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전세금이 2억이었는데 똑같은 집인데 지금은 전세금이 얼마냐? 3억 5천, 6천, 7천은 돼야 이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적게 잡아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쉽진 않잖아요. 그럼 전세 대출을 좀 받아서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집을 구하는 게 어때? 라고 물어보니까 막상 전세 대출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. 그쵸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 언니는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집들을 찾아보다가 월세 집으로 옮겼습니다. 다달이 나가는 좀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여기로 결정을 했어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전세 뭐 월세집을 많이 살다가 지금 이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첫 자가예요. 근데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경험했던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. 저희가 친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제가 데려와서 키웠었는데 저희 강아지는 진짜 좀 예민했어요. 배달 기사님들이 오시면 엄청 컹컹 짖어대고 손님이 오시면 막 겁 많아서 막 오히려 막 짖어대는 강아지들 있잖아요. 저희 강아지가 그랬어요. 얘가 참 예민하네. 저는 그러고 말았었는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. 자가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갑자기 강아지가 변신을 했어요. 집주인 강아지가 된 거야. 배달 기사님 오셨어. 왔다 가시는군요. 막 집에 손님이 왔었어. 반갑습니다. 막 꼬리를 살랑살랑 막 흔들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막 쳐다봐. 대화하는 걸. 아니, 이게 같은 강아지가 맞는가. 정말 저희 부부가 엄청 신기했어요.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의 변화인 줄 알았거든요. 나중에 알았죠. 이게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. 저희 신랑이 이 집에 처음 이사 들어오고 나서
처음 한 행동이 벽걸이 TV를 타공하는 거였어요. 항상 TV 거치대를 쓰다가 타공을 하는데 그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정말 부동산 공부하길 잘했다.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저희 신랑이 그 마음이 강아지랑도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. 제가 그거를 딱 깨닫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내 집에서 편안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도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좀 키우고 싶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얘기가 길었지만 내 집 마련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매력. 그리고 전세금, 월세금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감. 물론 내 집이어도 대출 이자를 낼 수는 있지만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내 집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자 내기입니다.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.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신랑 일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면서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내 집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주는 게 굉장히 커요. 정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긴급하게 융통할 수도 있는 거죠. 진짜 큰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. 그것만으로도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로서 손색이 없다고,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나 저도 비혼주의였고 딩크였고 지금은 애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제 친동생이라면 무조건 미혼이라면 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신혼이라면 더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정말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내 몸 푹 쉬시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고 내 일을 하시고 밤에는 또 내 집에서 안정감 있게 쉬실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.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은 너무 작아서 구독을 눌러놓지 않으시면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감사합니다.